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리더를 모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미래 전략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뛰고 계신 분입니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임채성 의장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그 부분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실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해 7월에 세종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4대 세종시의회 슬로건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로 정했습니다.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늘 소통하고 경청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시민들도 열심히 만나고 또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세종시 관련해서 특수성과 위상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세종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종시법이 2010년에 제정되어서 2012년 세종시 출범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30개의 조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나 세종시의 앞으로의 완성까지 조금 더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한 480개 정도의 조항이 담겨져 있고 또 보통교부세의 3%의 정률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5극 3특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5극이라고 하면 먼저 5개의 극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그리고 동남권까지 5개의 극으로 나눌 수 있고 3특이라 면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데요. 여기서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네. 바로 1행, 행정수도 세종이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극, 3특, 1행, 행정수도 세종까지 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골고루 잘 살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의회에서는 다양한 건의안이나 결의안 등을 채택해서 정부 측이나 필요한 기관에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또 시민단체하고도 협업하면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앞으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원팀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데 원팀이 가능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사안들을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기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취임 이후 줄곧 협치를 주장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금 뭔가 불협화음
아닌 뭐 좀 협치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높으셨는데요. 지난 3월에 그동안의 집행부, 그러니까 세종시청에서 주장해왔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라는 그러한 기관 설립을 위해서 근거히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한 1년여 정도 보류가 되었는데요. 지난 3월에 본회의 때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도 하였고, 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시청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와 또 시청 간의 협치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협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려서 네. 의장님에게 중요한 단어라고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협치란 어떤 의미인가요?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또 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의장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던 사진들을 네.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인데 좀 네. 중요했던 날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인가요? 좀 사진을 보면 후덕하지 않나요? 지금보다는. 지금과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때는 이제 2018년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때 네. 당선이 되어서 당선증 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네. 아내와 그리고 첫째 딸아이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당선증을 받았던 사진인데요. 저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때는 자녀가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셋이나 됐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많은 변화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는 이렇게 쭉 정치를 하셨는데 네. 저 당시에는 어떤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초심불망,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두 번째 사진도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진도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득 있는데 어떤 현장인가요? 네. 제가 자녀가 셋이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날 때가 가장 기억에도 많이 남고 네. 또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종촌초등학교에 제가 직접 가서 찾아가는 의회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진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듣고 또 세종시 의회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종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세종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조례란 어떻게 만드나요? 굉장히 수준 높은 네.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주었고 지방의회와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세종시의회는 매년 1,200명 넘는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또 같이 경험하고 또 참관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것처럼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 혹은 의견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도 있을까요? 우선은 잘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뭐 사소한 민원서부터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안들까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엉켜있던 실마리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또 아이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아이들한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잘 따르고 네. 네,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세 번째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저희가 4대 세종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저와 제1 부의장님, 제2 부의장님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이제 17개 광역 시도 의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원구성도 그렇지만 의장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가 않았다.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세종시 의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또 의장 선거를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전원 합의추대로 그렇게 불협화음 없이 그렇게 의장이 될 수 있었고 원구성도 굉장히 시민들 보시기에도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늘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원구성을 잘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과 동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계신데요. 어떤 리더가 되겠다고 저 당시에 다짐하셨나요? 의장이라고 해서 의회를 막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보다도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동행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의논하고 또 지혜를 함께 모아서 어려운 난관들을 좀 함께 헤쳐나가고자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싶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수직적인 시스템보다는 네.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맞습니다. 걸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좀 기억에 남는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나요? 늘 보면은 이제 처음과 달리 또 의장직을 하게 되면은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되고 하는 역할과 또 업무도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저 스스로도 늘 다잡고 계속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장님 스스로도 아까 초반에 초심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부모님도 네. 항상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께서 일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음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열심히 해라. 이러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네, 부모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네. 처음 정치를 한다고 하셨을 때 네. 어떤 반응이셨나요? 좀 깜짝 놀라셨죠? 정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또 체육을 전공해서. 그래서 세종시가 출범할 때 좀 빨리 세종시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람들, 또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도 듣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보답할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일하는 정치인이 돼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정치에 또 기회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과의 인연이 그때부터 맞습니다. 있었네요. 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했었거든요. 네, 네.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의회에서 찍힌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장면인가요? 저희가 얼마 전 세종시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 7월 첫 회기를 시작으로 지난 8월 100회기를 맞이했는데요. 이는 그동안의 역대 의원님들과 그리고 4대 세종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세종시의회를 늘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시민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100회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에 저희가 한 4,500여 건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4,500여 건의 그러한 안건을 처리하기도 하였고요.
그중에서 3,900여 건의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또 바꾸는 조례 재개정을 했었고 600여 건이 넘는 5분 자유 발언 그리고 300여 건이 넘는 시정 및 교육 행정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의회에서 의원이 할 역할은 또 조례 발의 이러한 입법 활동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의원 1인당 입법 발의 건수가 저희 세종시의회가 1위입니다. 네. 그만큼 정말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요. 이는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시는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수도 완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설 중에 있는데요. 차근차근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 행정수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8월에 설계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인데요. 이를 통해서 내년 5월이면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밑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의장님의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세종시의회도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 상징구역 마스터 플랜이 지난 9월에 시작되어서 올해 안에 좀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는 워싱턴 DC, 내셔널몰과 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그런 국가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만큼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있나요? 저도 세종시에 처음에 2012년에 출범했을 때 와서 보니까 네.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주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물품을 하나를 사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도 없었고 인근의 도시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출범한 지 13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세종시가 불과 10여 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세종시청도 그렇지만 세종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또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종시가 정주 여건이 잘 마련되는 과정에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는 초품화 환경이라고 합니다. 초품화 환경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네. 그래서 아이 키우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또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중교통 예를 들면 PM이라든지 그리고 세종시에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이응버스라든지 다양한 대중교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곧 다가올 예정인데 세종시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도 있을까요? 네, 얼마 전 세종 한글 축제가 성황리에 잘 개최돼서 막을 치렀습니다. 네, 막을 내렸는데요. 네. 겨울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좀 마땅한 축제가 없다 보니까 빛축제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세종을 몇 번 가봤었는데 네. 길이 넓고 이렇게 탁 트여서 어떤 축제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번에는 꼭 네.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저도 한번 꼭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네. 임채성 의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나온 말이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설계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전문가
이렇게 장황하지만 핵심만 담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정의 어떻게 보시나요? 좀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좀 너무 감사하다는 네.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저는 그래서 전문가보다는 네. 동반자라는 표현이 좀 더 네. 어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의 또 원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정책과 그리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현장 중심의 소통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지만 전문가보다도 동반자가 좋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 빈 시간이 있을 때 네. 자녀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의장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같이 놀이터도 가고 뭐 놀이동산도 가고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의장이 되고 나니까 더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미안한데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도 같이 타고 또 아이들과 코인 노래방도 좀 가고요.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을 때 한 번씩 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늘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또 기뻐하고 또 뿌듯해하는 모습들 보면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세종시 더 크게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이뤄나가고 싶으신가요? 앞으로의 세종시가 또 건설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적인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도 늘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저희 충청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차질 없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의 시도가 합심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대회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 또 무엇보다도 행정수대 완성을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또 대통령 집무실 등 여러 가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분들 생각하면 각자 이미지가 조금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의장님께서는 먼 미래에 어떤 의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늘 소통에 강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세종시의회 의장. 뭐 이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함축할 수도 있는데 젊은 감각으로 좀 기존의 정치와는 다르게 좀 스마트한 접근과 또 다양한 소통과 또 여러 가지의 여론들을 또 들어가면서 또 그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종시의회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네. 출연 소감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돼서 어떤 말씀을 잘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얼마 전 저희가 100회기를 맞이하면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0회기를 기점으로 더 큰 도약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협치의 모습, 그리고 시민들과 늘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저희 세종시의회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응원 덕분에 얼마 전 100회기를 맞이했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00회기를 기점으로 더 큰 도약과 앞으로의 멋진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포부를 드립니다. 초심불망,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시민 곁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세종시의회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세계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오늘 임채성 의장님과의 대화는 세종시의 밝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종 원팀을 이끌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의장님의 다짐이 세종시 발전에 큰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통해 그 결과를 직접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는 더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